안녕하세요. 김태훈의 현명한 투자자 방송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카카오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이 사진이 지금 현재 그 카카오의 상황을 가장 극명하게 잘 보여주는 것 같습니다. 이 카카오 창업주인 김범수 의장이 SM 인수 과정에서 이 시세 조정 혐의로 또 여기에 대해서 직접적인 책임이 있는 당사자로서 이 혐의를 받고 있는데, 여기에 대한 이제 검찰이 그 구속영장을 청구한 걸 이제 법원에서 받아들여졌죠. 그만큼 김범수 의장이 이 SM 인수권에 대해서 깊숙이 참여하고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이 카카오가 이 SM을 인수하는 과정에서 직접적으로 시장에서 돈을 들여서 시세 조정을 한 것은 금융시장에서 이게 주가 조작과 마찬가지의 일을 한 것으로, 이에 대해서 대주주로서의 역할, 또 이거에 대한 도덕성, 이런 문제가 커질 수밖에 없습니다. 물론 앞으로 소송은 계속 해가야겠지만 지금 현재로서는 구속이 된 상황이기 때문에 이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굉장히 큰 타격을 받을 수밖에 없는 거죠. 지금 이 카카오는 그나마도 작년보다 올해가 실적이 좀 개선되면서 좀 살아나고 있는 그런 과정이었습니다. 이게 이제 플랫폼 부분이라 해서 금융 쪽, 카카오페이 증권이나 카카오페이 손해보험 쪽도 나름 괜찮았고, 물론 자회사인 카카오뱅크도 괜찮았고요. 그리고 이제 그 플랫폼이나 컨텐츠 쪽에서도 나름 뭐 선방을 하고 있던 상황이었죠. 그래서 그 연결 포괄손익계에서 1분기 거를 기준으로 봤을 때 전년 동기 대비해서 매출 외형도 늘고 영업이익도 뭐 급증했고 단기 순이익도 크게 늘어난 상태입니다. 이게 이제 말 그대로 수익성이 회복되고 있다는 걸 잘 보여준 사례이기도 하죠. 그런데 문제는 이 김범수 그러니까 김범수 이 의장이 카카오의 최대주수로 13.27%를 갖고 있고, 김범수 일가가 최대주주로 있는 K큐브 홀딩스가 또 10.39%를 갖고 있어가지고 이 카카오에 대해서 확실하게 김범수 일가가 지배를 하고 있는 그런 상황에서 이 김범수 회장을 일가를 이제 최고점으로 하는 이 카카오의 지배구조가 이렇게 만들어져 있는데, 이 중에서 카카오뱅크와 카카오페이가 상장회사로서 금융 업무를 하고 있는 회사예요. 카카오뱅크 같은 경우는 지금 당장 이 자본시장법에 따라서 최대주주의 이 구속된 사안이 최대주주 이 자격 요건에 문제를 발생시킵니다. 그래서 대주주 요건 심사를 받을 수밖에 없는데, 여기에서 이 김범수 의장이 구속된 사유가 이 SM이라는 상장사의 주가를 조작한 아주 가장 질 나쁜 사건이기 때문에, 이렇게 될 경우 카카오뱅크와 카카오페이의 최대주주 지분을 그 법원의 명령으로 이거는 팔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어버리죠. 그렇게 되면 그 말 그대로 이제 이 카카오는 상당한 타격을 받게 됩니다. 왜냐면 금융 쪽에서 굉장히 빠르게 성장을 하고 있었고, 마이데이터 같이 이제 금융 관련 이 사업들을 준비하고 있었는데 이 모든 게 다 물거품이 돼버리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리고 이제 물론 그 이 사업 구조조정 차원에서 카카오 게임즈도 매각하려고 했다는 소문이 있긴 있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이제 조회 공시가 들어갔고, 일단은 카카오 게임즈에 대한 매각에 대해서 조회 공시를 부정하긴 했습니다. 하지만 지금 상황으로서는 카카오가 나름대로 이 집중할 사업과 또 버리고 갈 사업으로 볼 때 카카오 게임즈는 일단 매각하는 쪽으로 생각하고 있고, 그리고 카카오 모빌리티를 상장을 시키려고 했었는데 대주주인 김범수 의장이 구속되면서 카카오 모빌리티의 상장도 일단 당분간은 물 건너갔다고 보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카카오 엔터테인먼트와 카카오 엔터프라이즈, 특히 카카오 엔터테인먼트도 상장 요건에 이제 상장이 가능한 회사로 알려져 있었는데 이 회사도 이제 물 건너 가버린 거죠. 그래서 카카오로서는 이 김범수 의장이 구속된 게 사업에 굉장히 큰 타격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이제 앞에서 말씀드렸던 카카오뱅크의 이 카카오와 이 한국투자증권이 딱 한 주 차이로 최대주주하고 2대주주가 돼 있는데, 이 카카오에 대해서 이 지분 매각을 이 정부에서 이제 이
대주주 자격 요건을 심사해서 이제 요건이 될 수 없다라고 판정을 내리면 카카오로부터 지분을 매각하라고 명령을 하게 되고, 그렇게 되면 한국투자증권이 최대주주로 올라설 가능성이 높은 거죠. 네. 그 다음에 지금 현재 이 외국인과 기관 투자가들의 매매 동향을 보게 되면 이 카카오에 대해서 그 외국인들의 매도가 지금 계속 그 지분율이 줄어들고 있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만큼 이제 불확실성이 커지기 때문에 일단은 좀 발을 빼자고 하는, 그 장기 투자로 버티는 외국인 투자들도 이 불확실성이 워낙 크다 보니까 주가가 어느 쪽으로 튈지 모른다는 불안감에 일단 발을 빼고 있는 그런 모습이기도 합니다. 자, 지금 카카오를 보면 카카오가 이 김범수 의장이 구속됐다는 소식이 알려지면서 개장 초에 주가가 또 급락하기도 했는데요. 예전에 그 이재용 삼성그룹 부회장이죠. 그 당시에는 부회장이 구속이 됐을 때, 구속되고 한 1년여 동안 감옥에 있는 동안 삼성전자는 사상 최대 실적과 사상 최대 주가를 기록했습니다. 그렇게 한 이유가 이 오너 일가가 이 감옥에 가 있는 동안에는 예전처럼 그 회사의 등에다가 빨대를 꽂고 옛날처럼 회사의 이런 뭐랄까요, 그 수익을 뒷구멍으로 빼먹던 걸 못하는, 그래서 온전히 그 기업 가치가 주가에 반영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벌어지기도 합니다. 이거는 삼성전자처럼 오랫동안 자리를 잡은 기업에서 또 오랫동안 일해온 이런 노련한 전문 경영들이 있을 때 얘기고, 카카오 같은 경우는 만들어진 지 얼마 안 되고 또 젊은 친구들이 경영을 하다 보니 삼성그룹처럼 그렇게 경영 시스템이 안정적이질 못합니다. 그러다 보니 뭐 카카오 자체는 대기업이라고 불리지만 실질적으로 경영 시스템은 오너 1인에게 의존하는 그런 형태를 많이 보이고 있고, 그래서 김범수 창업주이자 이 의장이, 김범주 의장이, 최대주주인 김범수 의장이 경영 일선에 복귀한 지 1년도 안 돼서 다시 구속이 된 바람에 이 경영에 큰 구멍이 나게 생긴 겁니다. 이거에 대해서 시장은 굉장히 불확실성 있게 보고 있고, 그 불확실한 면을 남은 그 김범수 의장을 제외한 남은 카카오의 그 전문 경영인들이 과연 어떻게 위기를 극복할 수 있는지에 대한 보관을 시장에 내놓고 시장 참여들에게 신뢰를 얻어야 됩니다. 근데 그런 부분이 어떻게 진행될지 아직까지는 모르는 상황이죠. 그렇기 때문에 일단은 이런 불확실성을 피하려는 자금들이 시장에 나올 가능성이 높은 상황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그 앞에서 좀 설명드렸지만 이 카카오의 실적이 그나마도 개선되고 있는 상황이었고, 또 카카오에 대한 구조조정 의혹이 있고, 또 카카오 게임즈 같은 그 주변에 있는 이제 그런 어떻게 보면 그 주된 사업이 아닌 그 격가지들은 이제 매도를 하려고 하는 그런 움직임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 구조조정을 한다면 카카오의 수익성도 빠르게 개선될 수 있고, 그렇게 되면 이 최대주인 그 김범수 의장이 부재하다 할지라도 그 실적 회복에 따른 주가도 회복세를 나타낼 가능성이 큽니다. 일단은 이거는 길게 보는 얘기고요. 지금 당장은 이런 불확실성에 대해서 회사가 앞으로 경영을 어떻게 안정적으로 해 나가겠다는 것을 이 시장에 알려야 합니다. 이런 부분이 제대로 시장에 알려지지 않고 하면 지금처럼 계속된 혼란이 가중되면 주가는 더 폭락할 수밖에 없죠. 그래서 이런 부분을 시장에서 보시면서 카카오 주주라면 내가 여기서 물려버려서 더 기다려 갈 건지, 아니면 여기서 손절매를 치고 진짜 바닥이 나올 때까지 한번 기다려보고 그때 다시 재매수를 하든지, 이런 부분을 자신의 포트폴리오를 다시 짤 생각을 좀 해보셔야 될 겁니다. 아시겠죠? 자, 오늘 방송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